노지감귤 육취를 당면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 육취를은요, 봄순 녹화가 완료되고 새로운 뿌리가 생장을 하고 양수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한 1, 2차 생린학과가 시작이 되고요, 여름순이 이제 7월이 되면 여름순이 발생이 되고 생린학과가 종료되고 과실이 이제 비대가 되겠습니다. 평년에 보면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마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한 그 상습, 침수 및 저지대 감귤로는 배수로 등 그 사전 정비를 해 주시고요. 장마철을 대비해서 검은 전문병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해서 토양 피복을 준비하시는 농가께서는요, 배수로 정비라든가 그 자갈이라든가 전정가지 등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피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복에 필요한 이제 점적 건수, 고정핀을 이제 사전에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 6월 하순 이전에 토양 피복이 돼야 되는데, 만약 6월 하순 이전까지 가뭄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비가 온 후에 피복을 하거나 아니면 관수 시설이 있으면 관수 후에 피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1차 낙과가 되는데요. 그 만개에서 6월 25일까지 새순과 열매가 경합하면 열매가 이제 새순에게 져서 열매가 낙과되는 현상을 1차 생린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낙과는 6월 10일에서 이제 7월 하순까지 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야간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낙과가 심하고 낙과가 덜 심하고 이렇게 차이입니다. 평년에 우리 지역의 생린낙과율을 보면 80%에서 약 95% 정도 이제 낙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낙과가 종료되면 재배농가가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적과입니다. 1차 적과는 보통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에 그늘진 곳에 소과라든가 병과라든가 기형과 5매 이상의 유효과를 적과하시면 되고요. 2차 열매 솟기는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 중에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무리 적과 작업은 이제 9월 하순에 수상성과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지감귤에도 여름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 여름비료는 이제 봄순, 여름순의 신장을 촉진하고요, 새순에 그 다음에 과실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1년 시비량 중 이제 20% 정도 시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름 비료는 이제 꽃이 많이 핀 나무나 토양 피복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여름 비료를 주셔야 되고요. 꽃이 이제 너무 적거나 이런 농가에서는 시비량을 줄이거나 거의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노지 극조생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여름 비료는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 말고 이제 여름 비료를 하지 말았다가 가을 비료, 수확이 끝나서 가을 비료 주실 때 여름 비료에 주실 양과 가을 비료량을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토양 피복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뭐 전선관이라든가 고정핀이라든가 보수용 테이프라든가 거치대라든가 주름관이나 미리 피복 전에 이런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적기에 피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농가가 타이백을 설치 전에 나뭇가지나 돌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타이백이 찢어지면서 찢어진 부위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피복 전에 가원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백 피복 전에는 반드시 점적 관수 시설을 해서 필요시에 따라 산란량을 감소시킨다든지 위조 증상이 오면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적 관수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하순이 되면 타이백 피복을 하게 되면 보는 이제 그림과 같이 저렇게 기둥 부위를 감싸지 아니하면 그쪽으로 많은 양의 비가 들어가서 고품질 감귤 생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복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 기둥 감싸는 일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피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기식 과우는요, 보통 5m에 이제 3m 정도로 식재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타이백을 주문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반 과원에는 보면은 4 내지 4.5m라고 해서 3m 식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알맞게 미리 타이백 규격을 주문하셔가지고 6월 말에 피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양 피복 재배 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안 되도록 과원 주변에 배수로를 잘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착과량이라든가 물빠짐을 고려해서 피복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 이전에 피복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제 6월 하순 이전에는 피복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토양 피복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께서는 과다 착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이제 타이백을 피복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가 위주로 사전에 적과를 철저히 해서 토양 피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빗물이 기둥이라든가 어느 쪽을 어떤 경우에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피복하는 게 좋겠고요. 9월 이후부터는 품질 검사를 통해서 당산도를 조금씩 해야 나중에 사후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지감들도 병해충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특히 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은 이제 우리가 보면 병행균,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이 이제 병행균이 되겠고요. 기주식물은 감귤나무가 되겠죠. 환경은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너무 고온이 된다든지 이런 걸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질 때 병은 발생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방제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게 바로 검은점 무늬병입니다. 소위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흑점병. 이 발생 시기는 5월 하순에서 수확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장마철에 강우량이 많은 해에 습도가 이제 오랜 기간 흐르면 이제 검은점 무늬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이제 소립 검은점 무늬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노지감귤에서는 이제 장마에 접어들면서 비가 이제 온다 그러면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전에 미리 이제 검은점 무늬병 전용 약제를 이용해서 꼭 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과실에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히거나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서 외관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마철 이전에 주변에 이렇게 전정해서 삭은 가지라든가 이런 가지는 파쇄기 등을 이용해서 전부 제거를 해버린다든가 과원 정비를 환경 정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궤양병은요 주로 이제 발생 조건이 이제 고온기로 흐르는 28도 내지 30도가 될 때 하는데 주로 이제 상처가 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가지는 이미 전정을 하실 때 많이 제거를 했지만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수시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상순에 이제 보르덱 같은 살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동제약제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동제약제를 살포할 때는 반드시 탄산칼슘을 200배역으로 희석을 시켜줘야지 탄산칼슘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에 의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궤양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염원이나 밀도가 감소하는데 그 조건은 반드시 전년도에 걸렸던 잎이나 과실을 잘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병입니다. 이제 역병은 주로 장마기에 이제 이렇게 사진처럼 침수되는 포장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가을에 침수되면 그 흙물이 이제 과실에 튀어서 발생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빗물이 이제 과울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침수가 혹시 된 경우에는 미리 전용 약재를 이용해서 잘 살포를 해주시면 이제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충들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됐습니다. 해충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응애류입니다. 응애류는 연간 한 13세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6월 이후에 고온기로 흐를수록 이제 아래에서 성충이 되는 세대 번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께서는 과온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응애가 한두 마리 보이면 바로 이제 적용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생리학과가 끝나면 가장 우리 지역에서 문제되는 볼록충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록충체는 어린 육아기에 과실 배꼽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 나중에 수확기에 상품성을 저해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6월 상순, 즉 생리학과 끝난 시기부터는 전용 약재를 이용해서 해충 방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사후에 처음에 배꼽으로 피해를 줬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배꼽 주변이 감게 돼서 거의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노지감귤 보면 진딧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팝나무 진들과 목화 진딧물이 발생이 되는데요. 진딧물도 고온기로 갈수록 세대 번식이 빨라지고 발생 횟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조팝나무 진딧물은 일반 이제 진딧물 약재들이 대부분 드는데요. 목화 진딧물은 농가가 좀 방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화 진딧물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진딧물 하나만 쓸 수 있는 전용 약재들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좋겠고요. 진딧물 약재도 마찬가지 약재 계통을 바꿔서 쓰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귤귤나방입니다. 이 귤귤나방이 이제 피해를 주면, 노지감귤에서 피해를 주면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알을 쌓기 위해서 가해를 하는 건데요. 이 가해한 부분이 상처가 나면서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불게 되면 궤양병 균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궤양병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주기적으로 약재를 이용해서 귤귤나방 피해가 없도록 노지감귤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노지감귤 6, 7월 당면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 및 조합원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 남원농협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